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YTN 경제 특화 뉴스 쏙쏙 경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40여일 만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고용지표 악화의 영향으로 급락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모레 열리는 가운데 채권시장 전문가 10명 중 8명은 기준금리가 현행 연 1.5%로 1년째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미 FTA 체결로 쇠고기 시장이 개방된 2012년 이후 한우 농가가 매일 45가구씩 문을 닫아 4년 사이 4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11월부터는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 상품이 출시돼 운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네, 오늘 국내 금융시장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코스피는 40여일 만에 다시 2,000선을 넘어섰고요. 1,200원 선에 근접했던 원달러 환율은 20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연휴 뒤에 갑작스러운 금융시장에 변화가 생긴 건데 이유가 무엇인지 경제부 염혜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금융시장부터 알아볼 텐데요. 증시가 간만에 강하게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1.3% 오른 2011.6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2,000선을 넘은 건 지난 4월 27일 이후 40여일 만입니다. 그동안 1930에서 70 사이를 오가면서 이렇다 할 반등을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오랜만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보다 19원 60전이나 떨어진 상태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20원 넘게 떨어진 1,162원 70전에 마감했습니다. 하루 낙폭으로는 2011년 9월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겁니다. 환율은 지난 일주일 사이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1,170원대이던 원달러 환율은 30일을 기준으로 1,190원대까지 올랐고 일주일 내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더니 현충일이 지나고 난 오늘 갑자기 20원 넘게 하락한 겁니다. 네, 사실 환율이 20원씩 오르고 내리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춤을 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한마디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도 불리는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인데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미국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회의의 의장입니다. 옐런 의장의 발언에서 금융시장의 동요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달 28일에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I think for the Fed to gradually and cautiously increase our overnight interest rate over time, and probably in the coming months, such a move would be appropriate. Great. You can go to the Hamptons now. 이후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의 금융시장은 출렁였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옐런 의장이 일주일쯤 지난 어제 또 한 번의 발언을 합니다. Further gradual increases in the federal funds rate are likely to be appropriate and most conducive to meeting and maintaining those objectives. 차이를 느끼셨나요? 바로 수개월 안에라는 말에 답이 있습니다. 일주일 전 발언에서는 수개월 안에 인상할 것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지만 어제 발언에서는 이 말이 빠졌기 때문에 인상 시기가 늦춰졌다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악화한 탓에 금리 변동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여타 국가에 투자를 하는 것에 비해서 미국 금리장에 투자를 할 때의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신흥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풀려있던 돈들이 미국 금융시장으로 되돌아가는 힘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정리해보면 말이죠. 우리나라에 풀려있던 달러가 당장 빠져나갈 재료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 환율 시장에서 달러값, 즉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인데
우리나라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모레 열립니다. 영향을 좀 줄까요? 네, 이번 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7월 이후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이번 달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됐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그만큼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를 쉽사리 내릴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또한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고 있어서 이 점도 금리 인하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는 의견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1년째 연 1.5%를 유지하는 건데 이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네, 지난 2월과 3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5월에도 금리 동결을 만장일치로 하기는 했지만 인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을 해결하려면 금리 인하만한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도 복병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치고 구조조정에 영향을 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가 꾸준히 하향되고 있고 구조조정 일정이라든지 경제 전반에 활력을 제고해 줄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정도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딜레마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금리를 결정하는데 중국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 중국 위안화가 다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서 금통위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의 주민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무려 46개월째 오르기만 했는데 그 속도도 매매값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의 이 아파트 단지는 1순위 청약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치솟는 전셋값과 시장 양극화가 큰 특징입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죠.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전세 얘기부터 해보죠. 오늘 보도들을 보면 수도권 11개 지역의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이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이 전세값 상승세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전세 시장 불안이 이 저금리 후폭풍에 의해서 생긴 거거든요. 집주인이 전세를 계속해서 월세로 대체하면서 이른바 이제 전세 종말이라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전세 가격 상승률은 생각보다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아파트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다세대 다가구 입주 물량이 많고요. 그리고 단기간 급상승에 따른 후유증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는 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상반기 정도까지는 전세 가격 상승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그 하반기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오히려 국지적으로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서 생기는 역전세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세입자 같은 경우는 전셋값이 오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걱정일 텐데요. 이른바 깡통 전세의 우려가 큰 경우 어떤 점을 좀 확인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전세를 월세로 이제 바꾸는 거죠. 이게 반전세라고 혹은 뭐 준전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집을 사는데 80%나 되는 금액을 무이자로 빌려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일부 이제 그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입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좀 듭니다. 예. 1억을 만약에 보험을 들려고 그러면요. 1년에 아마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만약에 2년이라면은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비용 부담을 좀 감안하더라도 만약 위험하다 그러면은 이런 안전책도 좀 같이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으로 좀 안전벨트를 채워보자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 주셨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냥 전세값이 치솟고 또 월세로 바뀌는 사례도 늘면서 아예 집을 사는 쪽으로 고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집을 사는 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역에 따라 좀 구분해야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그런 걱정을 많이 하세요. 뭐 집값이 좀 올랐는데 혹시 상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예. 만약에 이제 전세 만기가 되어서 꼭 이제 옮겨야 될 분이 있는 거라면은 너무 시기에 뭐 따지지 말고 구매해도 뭐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왜냐면은 이게 시기라는 것은 며느리도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대출을 집값이 한 30% 이내로 안전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불안하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예.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임대주택을 일종의 사다리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행복주택이라든지 뭐 장기 전세, 뉴스테이 이런 상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주를 하시면서 내 집 장만을 천천히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수도권은 뭐 전반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조금은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춰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좀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럼에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 보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롯데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으로 결국 호텔 롯데의 상장 일정이 한 달 정도 늦춰지게 됐습니다. 호텔 롯데는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이달 29일로 예정됐던 상장을 다음 달로 연기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롯데 관계자는 다음 달에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최종 상장 일자는 증권거래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지난달 27일 회생 절차를 신청한 STX 조선해양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중형 선박 건조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STX 조선이 국내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관련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1명은 본업 외에 부업도 가진 이른바 투잡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 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08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는 부업을 가지고 있고 이 가운데 87%는 이 사실을 회사에 숨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73%는 투잡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현대중공업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현대중공업 그룹이 안전 절대 수칙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수칙에는 보행이나 작업 도중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사용 금지, 이동이나 작업 도중 흡연 금지, 높은 고도에서 작업 시 안전벨트 활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안전 절대 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현대종합상사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에 27인승 대형버스 에어로시티 50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성사된 계약은 6,600만 달러 규모로 현대차가 지금까지 체결한 해외 버스 공급 계약 가운데 최대 금액입니다.
네, 화요일 쏙쏙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저녁 6시에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